like a cold in the summer. You kept me hanging. You found me when my mind was like an engine. Found me when my life was energetic. Now my skin is rusty. All my tears are dried, my eyes are dusty. I used to feel before I turned sarcastic. Oh, I miss me when I was elastic. Got me tangled in your wires. Made me think that the clocks are really liars. That time my love felt to you like danger. You put me. 안녕하세요, 돈키스이었습니다. 9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온 이시가키 여행기를 공유해봅니다. 오키나와 최남단 일본의 몰디브라는 별명을 가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25년인 작년에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2시간 반이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여행을 떠나보게 되었습니다. 여행 추천 시기는 3월에서 5월 그리고 10월에서부터 11월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휴가 성수기인 7월부터 9월에는 태풍이 자주 오는 위치라 여행이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고객님과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자주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시가키는 에메랄드빛 바다 외에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시가키 섬에서 배로 10분, 많게는 1시간 반이면 야에야마 제도의 다른 멋진 섬들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케토미지마의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 고아마 섬의 하에무르부시 등의 각 섬에 유명 리조트가 있어 북적북적한 곳을 피해 휴식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매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시가키 본섬에서 3일을 2개의 리조트에서 각각 1박씩을 보내면서 여행과 휴식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시가키 본섬에서 보낸 3일의 시간을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이시가키는 각 섬으로 이동하는 배를 탈 수 있는 페리터미널이 있는 곳에 가장 큰 번화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짐을 맡기기 위해 바로 호텔로 이동을 했고요. 저희가 선택한 호텔은 더 브렉퍼스트 호텔. 이름 그대로 조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인데 시내 한복판이라 어디든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었습니다. 이 호텔 이름부터 브렉퍼스트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24시간 커피바, 아침에는 스무디, 저녁에는 심지어 알코올까지 무료 제공이 됩니다. 객실 크기는 아쉬웠지만 가성비가 괜찮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조식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는 마지막인 3일차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결제 시에 조식을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억하네. 또 사 먹어야 되는구나. 저희는 호텔에 짐만 맡기고 바로 카페인 수혈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시가키는 흑설탕이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벽돌 같은 흑당을 바로 갈아 올리는 이곳의 시그니처 커피인 흑당 라떼 한 잔과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맛있어. 달달한 커피. 일본은 강배전에 약간은 다크한 원두를 쓰는 곳이 많은데요. 이곳은 산미가 있는 스타일의 원두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 기호에도 무척 잘 맞았습니다. 다이닝 카페 8데이즈는 아침 7시부터 식사도 가능한 브런치 카페인데 다양한 오픈 샌드위치와 아침 메뉴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여행의 아침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시가키는 일본 최남단에 자리한 섬이라 그런지 구석구석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발달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야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유롭게 섬을 돌아다닐 수 있죠. 당연히 이동하는 중간중간엔 식당이 없는 구간도 많아서 물놀이를 실컷 하고 난 뒤 또는 이동하다 배가 고파질 때 간편하게 배를 채울 만한 먹거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럴 때 딱 필요한 것이 이곳 타마야의 오니기리였습니다. 나는 해시 브라운 아니면 딥프리 토fu? 세개 시킬래? 포크 계란이 기본이고 여기서 4개를 고를 수 있는 이곳은 현금만 사용이 가능하고 개수에 따라 세트로 구매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게 6,000원, 7,000원 하니까 진짜 확실히 사이즈가 사이즈 야, 엄청 크네. 이거 한 끼네, 한 끼. 네, 두 개만 시킬 걸 그랬어. 이 정도면 거의 햄버거인데? 계란이 기본적으로 3개 다 들어있네. 된장. 얘가 두부. 그리고 얘가 톳. 얘가 톳. 야, 이것만 며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 정도요? 맛있어. 여기만 계속 갔다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 진짜? 두부조림. 맛있어? 두부조림. 스팸과 계란 조합이 기본적으로 맛있어서인지 먹어본 것들이 전부 다 맛있었고, 저희는 프라이드 토프와 아브라 된장 맛을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야? 저희는 호텔에서 좀 휴식을 취하다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일본 내 방송으로 소개되기도 한 이시가키 대표 야키니쿠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게 구글 맵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니 사전에 소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키나와에 왔으니 오리온 생맥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최근 야키니쿠들에서 어렵지 않게 한국식 메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곳 역시 배추김치부터 오이소박이, 냉면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를 잘하시는 점원들이 많아서 식사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고요. 앞뒤로 5초씩만 구워. 앞뒤로 5초씩만 구우세요 라고 한국말로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5초 더 구워야 될 것 같은데. 이곳의 대표 메뉴는 포크로 찢어 먹을 수 있는 필레 스테이크, 육회, 이시가키규 3종 모둠이 있는데, 저희는 우설이나 평소에 잘 먹어보지 못하는 부위들로 먹어보고 싶어 느낌이 가는 대로 시켜 먹어보았습니다. 폭력적이야. 이날 시켜 먹었던 메뉴들이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웠고, 배부르게 먹으니 비용은 1인당 4만엔에서 5만엔 정도가 들었습니다. 번개가 무섭게도 치던 밤, 다음날 다행히도 비가 그치고 해가 조금씩 구름을 비집고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날씨가 딱 선선하고 좋네. 그럼에도 전날 밤 무섭게 쏟아지는 비에 예약해두었던 이리오모테 섬과 바라스 섬 호핑 투어가 아쉽게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투어 가면 몇 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9시까지. 오히려 그게 덜 일찍 일어났네. 지금은 8시입니다. 8시. 저희는 이시가키 본섬에 머무는 동안 매일 호핑 투어를 예약해서 시내 밖으로 돌아다닐 일이 없을 것 같아 렌터카를 빌리지 않았는데, 변덕이 많은 이시가키의 날씨로 저희처럼 갑자기 자유여행을 해야 될 수 있으니 렌터카의 렌트 유무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요네하라 해변으로 이동해서 자유수영을 해보기로 했어요. 요네하라 해변은 이시가키를 대표하는 해변 중 하나로 배를 타고 나가지 않고도 해변에서 바로 산호초와 열대어를 볼 수 있는 스노클링 명소라고 합니다. 여기가 주차장이네. 좀 무서운데? 의심스러운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와, 근데 바람 엄청 불고 엄청 춥다. 오! 발 담가봐. 다음에 됐어. 다음에 됐어? 다음에 됐어. 그만 찍어 이씨. 요네하라 해변 바로 맞은편, 시사라고 하는 일본 전통 수호신을 조각상으로 전시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비바람을 피하면서 열심히 택시를 불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택시가 잡히지 않아 결국 기념품숍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전!
너무도 친절하게 콜택시 회사 통화를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결과는 슬프게도 가능한 택시가 없다고. 택시가 지금 1시간째 택시를 잡았는데 안 잡혀서 버스도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가지고 라임 전기 자전거를 타려고 갔습니다. 컨텐츠가 액티비티로 바뀌었어. 이런 산길을 라임을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재밌겠죠? 그쵸, 감기 걸렸어요.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가지고 까마귀마저도 무섭다. 아, 저 밑에 있구나. 열심히 걸어서 도착한 라임은 신분증이 없어서 등록을 실패했어요. 버스 시간까지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더니 사람이 많아 제 시간 안에는 먹지 못할 것 같아 이것도 실패. 오늘 뭔가 전체적으로 되는 일이 없군요. 연짱. 차 들어와. 연짱 간바테 고다사이. 그래서 심술이 잔뜩 난 고객님입니다. 짜증났어. 가자. 야, 카페 너무 이쁘다. 아이고 다리 아파. 구글 지도로 찾은 가장 가까웠던 링카페. 나무로 지어진 감성적인 외관이 우선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보니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더라고요. 한쪽에는 커플들이 반지를 직접 만들고 있었고 실버 액세서리 공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각각 기본, 비빔면 정식 세트를 하나씩 시켰어요. 이때 사용된 면의 식감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해조류를 면에 섞어 만든 모주쿠라고 하는 면이라고 해요. 미끌미끌하면서도 오독오독 씹히는 신기한 식감이었습니다. 양이 진짜 많다. 면은 똑같은 것 같아. 오늘 맛이 되게 되네. 뭔가 몸에 좋은 것 같아. 뭔가 살이 안 찌는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이 좀 안 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도 칼로리가 무척 낮다고 합니다. 모주쿠라고 하는 처음 접해보는 면과 그리고 버스 시간이 다가오는 게 아쉽게 느껴졌던 창문 너머의 멋진 풍경,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즐거운 경험들이었습니다. 잡히지 않는 택시와 드문드문 있는 버스로 고생했던 우리. 바로 시내로 돌아갈까 하다가 한 군데를 더 들리기로 했어요. 이곳 야이마무라는 이시가키 대표 관광 명소로 이시가키 전통 마을을 재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들 다람쥐 원숭이를 구경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라 합니다. 여기 있나 보다. 수십 마리의 원숭이들이 자유롭게 오가는데 운이 좋다면 갑자기 귀여운 원숭이들에게 간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점프한다 나. 우와. 와, 떨어져. 맞아요. 그 간택 받은 사람이 접니다. 야, 아 그래? 여기 자리 잡았어? 오늘 좀 곤란한데. 얘들아 안녕해줘. 안녕.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안 되는데? 손이 엄청 촉촉해. 추워? 추워? 야, 이러고 자면 안 되는데. 선생님, 숙박비 내고 주무세요. 불편한 교통 때문에 방문을 고민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오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다리 사이로 폭하고 파고드는 녀석을 보니까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순둥순둥하고 무해함 그 자체인 친구들이라 어른도 아이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괜찮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시가키 대표 관광 명소임에도 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아 매표소에 부탁해 콜택시를 불렀어요. 다행히도 이번엔 어렵지 않게 시내로 무사복귀를 해봅니다. 시내 대로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던 상점. 뭘 파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서 보니 식빵, 푸딩 등 우유로 만든 유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이곳 겐키밀크는 우유 회사인 아에야마 겐키 유업이 운영하는 직영 카페라고 해요. 우유 회사가 만든 유제품이라니 당연히 맛있겠죠? 저희는 방부제가 없는 생우유로 만든 식빵과 푸딩, 밀크쉐이크를 주문했어요. 밀크쉐이크는 엄청 꾸덕꾸덕했는데 진한 우유 풍미를 넘어 체다 치즈 같은 맛도 나더라고요. 푸딩은 인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단맛이 좋았고 식빵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대박. 은은한 단맛과 멈출 수 없는 촉촉함, 쫀득함이 살아있는 아주 맛있는 식빵이었어요. 맛있다. 은은한 단맛이 있어요. 저희는 하프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537엔이었고 한 통에 972엔으로 딱 하나 단점을 꼽아보자면 가성비가 아쉽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겐키밀크의 제품들은 이곳 지역에서만 한정으로 만나볼 수 있다니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어. 이시가키 대표 맛집을 검색하면 나오는 히토시 이시칸토점, 일본의 맛집 랭킹인 타베로그 탑 100에 이자카야 부문에 선정된 곳이라고 해요. 예약이 아주 힘든 곳으로 이시가키에 도착하자마자 방문해서 예약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캐주얼한 분위기의 이자카야로 가족 단위의 손님도 많았고요. 이곳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스시부터 볶음밥까지 다양한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날 먹어본 전 메뉴가 다 맛있었는데 무엇보다 생선회의 퀄리티가 가격에 비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이날 먹은 모듬 사시미 2인분이 2,800엔이었는데 이 정도 퀄리티라면 한국에서는 최소 7만원 이상은 받았을 것 같아요. 28,000원이야? 이게 말도 안 돼. 미쳤다. 그래서 이거 많아. 여러분 이거 2접시 드십시오. 2접시. 참치 초밥 세트는 2,180엔으로 참치의 각 뱃살 부위를 초밥과 롤로 맛볼 수 있는 세트인데 이것도 퀄리티 대비 가격이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메뉴인 먹물볶음밥은 하프로도 주문이 가능했는데 가격은 680엔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딜 봐서 0.5인분이라는 걸까요? 근데 반인데 왜 이렇게 많아 밥이? 왜 이렇게 이게 반 하프 양이 진짜 많다. 양이 너무 많은데? 냄새가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이 새우도 약간 이시가키 명물 같더라고. 맛있다. 왜?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지? 단호박 스프 같은 맛이 나. 이곳 히토시 이시칸토점은 가성비로만 승부하는 곳이 아닌 이시가키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계절별 특산물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메뉴 하나하나가 극강으로 맛있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라면 예약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시가키 여행에 꼭 추천하고 싶은 집이 있다고 하면 이곳 히토시 이시칸토점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나 성게국수 진짜 한 입 먹었나? 너 그거 니가 다 먹은 거 아니었어?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어서 아, 뭐 일단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야. 절대 먹을 수 없는 맛. 이제 블루시 아이스크림 먹어. 편의점 블루시 알게. 일본만 오면 5kg 찌는 거. 멕시코 가자. 지금 몇 킬로시죠? 카메라 배터리 많아? 네 몸무게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 와규의 스테이크. 드래프트? 진짜 일본 일본 영상의 반이 침대 먹방샷 아니야? 원래 일본은 그런 거 아니야? 그 유명한 블루시. 와. 민초의 화한 맛이 조금 약한 것 같아. 베스킨라빈스 기준으로 봤을 때. 블루실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 내에서 시작된 아이스크림 가게로 식물성 지방을 써서 담백하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동선상 직접 매장에 가지는 못했고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해서 반가운 마음에 구매를 해보았어요. 매장에서 직접 떠주는 스쿱 아이스크림이 훨씬 진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추천 메뉴로는 바닐라 앤 쿠키, 블루 웨이브, 오키나와 한정 베니이모, 사탕수수, 시오친 스코가 있다고 하니 저희를 대신해 꼭 맛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우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되게 건강한 맛이네. 시럽 넣어서. 시럽을 하나 넣었는데도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따라다따 따다다 따다다따. 그 알아? 내가 가끔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텐션을 약간 끌어올리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이렇게 허밍을 하거든. 진짜 아저씨. 왜 별로 아저씨 같아? 그게 왜 아저씨 같은 거야? 귀여울 줄 알고 하는 거였어? 아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건데 내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깨달은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콧노래를 많이 부르지? 오빠 그거 그냥 따라라라따 맨날 이러잖아. 그- 언제 하냐면 감자 저녁 산책할 때 맨날 그래? 나는 맨날 아저씨 같다고 느꼈어. 따라라라따. 근데 오빠의 흥을 깨트리지 그 않아서 러브하우스 근데 그거 로버하우스부터 뭐 아저씨 따라라. 완전 올드 세대잖아. 요즘 사람 많다. 아사카라 히루고항은 일본식 계란 정식을 즐길 수 있는 로컬 맛집인데요. 계란을 베이스로 한 다양한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예쁜 일러스트로 그려진 메뉴판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메뉴를 고를 수 있고 밥과 장국은 무한 리필이라는데 기본적인 양이 꽤 많아서 추가할 일은 거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라는 뜻의 아사카라 히루고항은 아침 7시부터 평일은 오후 4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2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계란 식감이 야하다. 계란 하나 더 시킬래? 저희는 아침 9시쯤 방문을 했는데도 만석이라 약간은 기다려야 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집이었어요. 저희는 리뷰상 가장 추천이 많은 계란 타마고에 돼지고기 볶음이 올라간 정식과 계란 타르타르 소스가 올라간 가라아게 정식을 하나씩 시켜보았습니다. 부들부들 정말 큼직한 계란 타마고가 나왔는데 계란을 몇 개나 쓴 건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문득 이 가게에서 하루에 몇 개의 계란을 쓸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닭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계란을 너무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전생에 닭과 원수를 지셨던 걸까요? 이 집은 도쿄에서 잘 되겠다. 그냥 맛있다.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계란 정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은 집입니다. 만타가오리를 볼 수 있을 것인가요? 다이버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는 만타가오리와의 만남. 이시가키 서쪽 카라비만 앞바다에는 만타 스크램블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만타가오리들의 몸에 붙은 기생충을 작은 물고기들에게 청소받는 곳인데 덕분에 만타가오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약 40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가 스노클링을 시작하게 됐어요. 고객님과 저는 이제 막 물과 친해지고 있는 맥주병들이라 약간 무서움이 있었는데 우리의 안전을 책임졌던 가이드 친구가 무척 잘생기고 친절해서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만타가오리를 만나지 못했지만 8월부터 10월, 특히 10월엔 번식기와 겹쳐 만타가오리와 만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니 꼭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그래도 재밌었다. 재밌었다 그치? 물고기 엄청 많았어. 멀미약을 꼭 드십시오. 우리만은 원래 안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배 타니까 엄청 울렁거리고 차라리 바다에 있을 때 괜찮더라고. 맞아, 바다가 차라리 낫어.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입장합니다. 이곳 이시카지마 멘도코로는 저녁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 영업을 하는 라멘집인데요. 하루 종일 수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바람까지 맞았던지라 저녁으로 뜨뜻한 국물이 있는 라멘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문부터 결제까지 QR로 할 수 있는 집이라 어려움은 없었어요. 멘도코로라는 면 요리 전문점이라는 이름처럼 이시가키 소금을 사용한 시오라멘, 간장라멘, 매운맛 조절이 가능한 카라멘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라멘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리온생에 미쳤다니. 벌써 일본에서의 3일차라 얼큰한 빨간 국물이 당겼지만 리뷰를 보니 한국인이 좋아하는 얼큰함은 아닌 것 같아 저희는 간장라멘과 소금라멘 그리고 사이드로 교자만두를 시켜보았습니다. 이건 약간 갈비탕 같다. 그 돼지탕? 갈비탕? 진짜 맛이 고향만두. 라면은 먹을만합니다. 맛있습니다. 면의 질감부터 국물, 토핑까지 전체적으로 투박한 느낌이 있어 느끼하거나 깔끔하지 않은 스타일의 음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어려운 집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맛을 기대하기보다는 늦게까지 심야 영업을 하기에 2차로 혹은 늦은 밤 식당들이 문을 다 닫았을 때 방문해 보기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보시면 엄청 뿌듯하지 않을까? 우리 딸이 너무 잘 먹는구나. 저희는 다음날 이시가키에서 야에야마 제도 내에 있는 섬인 고아마 섬의 하이무르부시라고 하는 리조트에 묵을 예정이었어요. 이시가키보다 훨씬 작은 섬 내에 있는 리조트이기 때문에 간식 같은 먹거리가 부족할 것 같아 먹거리 쇼핑을 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맥스밸류 야이마점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였어요. 하루의 일정들을 모두 소화하고 부담 없이 들려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햄계란을 튀긴 건가 봐. 늦은 밤 시간이 되면 할인 스티커가 붙기 시작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다음날 물놀이를 위한 도시락을 구매하기도 참 좋겠죠? 맥스밸류 바로 옆 사나마트로 넘어왔습니다. 초 퀄리티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하나 남았네? 우와 진짜 다 끝났어. 이 표시가 반액이라는 표시입니다. 50% 할인. 맥스밸류보다 퀄리티가 조금 더 좋네요. 확실히 맛있겠다. 맥스밸류보다 이곳 사나마트가 조금 더 고급 마트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상품들도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라 쇼핑하기가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이시가키 여행을 오게 되면 취사가 되는 에어비앤비에서 현지식 재료로 밥을 해먹어도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기념으로 친구들에게 나눠줄 먹거리와 저희를 위한 식재료들을 조금씩 구매를 했습니다. 유자간장은 무슨 맛일까요? 간장 종류가 미쳤습니다. 산마켓을 더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맥스밸류보다는 사나마트를 먼저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날 오늘은 이시가키 본섬을 떠나 고아마 섬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3일째 만에 드디어 먹어보게 된 더 브렉퍼스트 호텔의 조식. 1인당 2,300엔으로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곳을 떠나 4일차, 5일차엔 모두 고급 리조트에서 1박씩을 머물렀는데 미리 스포해보자면 이곳 더 블랙퍼스트 호텔의 조식이 2.35배 정도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이름을 더 브렉퍼스트 호텔로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참치나 연어 등 해산물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 큼지막한 고기와 야채들이 들어가 있는 카레가 너무 맛있었어요. 고객님은 아침부터 카레를 2공기나 드셨다고 합니다. 고기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네. 한 번 더 먹자. 더 브렉퍼스트 호텔에 묵으실 분들이라면 조식을 꼭 사전에 결제해 두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3일간의 이시가키 본섬에서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4일, 5일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 앞선 이시가키 본섬에서 보낸 3일간의 날씨가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시가키의 진짜 매력을 일부분만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럼에도 날씨가 맑지 않아 취소된 일정으로 뜻하지 않게 드문드문 오는 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을 뚜벅뚜벅 걸어서 돌아다녀 보기도 했던 고생이 저희로선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약간의 해프닝과 아쉬움이 오히려 이시가키를 한 번 더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일간의 이시가키에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남은 4일, 5일 이시가키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한 리조트 이야기, 고아마 섬의 하이모부루시 리조트, 이시가키의 후사키 리조트에서 보낸 시간을 가지고 만나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use it's not fair to me. Just pull the trigger, trigger, trigger. Let's both be bigger and figure it out. Cause there's no winner, winner, winner. If we're living in doubt, just hear me out. Go talk with God. I can't fix what your mama